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가 6년의 공사 끝에 지난 14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가대교 통행요금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102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시간에는 거가대교의 각종 논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102번째 오늘 이 시간은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의 각종 논란을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경남도의회 김혜연 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과 경남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6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13일 마침내 개통이 됐는데요. 김 의원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거가대교 건설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입니다.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와 그리고 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연육교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징적으로 보면 민자 사업 구간은 8.2km의 민자 사업 구간, 그리고 또 경남첩 접속도로 구간이 17.6km, 그것도 부산첩 접속 구간이 약 13km에서 전체 총 구간은 30km가 넘는 대단히 큰 민자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약 3조 원이 이상 투입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제 거제도란 섬은 원래 경남의 끝자락에 위치해서 이제까지 섬이란 지역으로 머물렀지만 거가대교 개통됨으로 인해서 부산과 거제가 있고 또 서부 경남이 부산과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이 다리를 통해서 또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는 국가 대동맥이 형성되는 그런 다리라고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3.7km의 직매터널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또 최대의 구간으로 또 최대 수심에 건설되는 처음의 해저터널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탑 사장교와 산주탑 사장교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갈매기 형상을 한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시면 감탄을 금치 못할 아름다운 다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는 과다 통행료 책정과 그리고 사업자 특혜 시비 등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개통이 됐는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 리포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지난 14일 오전 개통됐습니다. 공사 시작 6년 만의 일입니다. 거가대교는 총 공사비 2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바다 위의 사장교 3.5km와 해저터널 3.7km, 육상터널 1km로 건설됐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부산 거제간 통행거리가 기존 140km에서 60km로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됩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료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1만 원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 자정부터 통행요금을 받게 됩니다. 거가대교는 그러나 최근 개통을 앞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거가대교의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거가대교는 과도한 통행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다리 하나 건너는데 10,000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운영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민자 사업의 경우 통상 운영기간이 20년이지만 거가대교의 40년 운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MRG, 즉 최소 수익률 보장도 7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무려 775억 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 부담을 무시한 과도한 통행료 책정과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거가대교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예, 거가대교의 논란 화면을 통해 보셨는데요. 먼저 통행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1만 원, 편도 1만 원으로 이렇게 잠정 책정이 됐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민자 사업은 크게 보면 2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잠정 결정되었긴 하지만 1만 원의 통행요금 자체는 전국에서 유로도로 중에서 가장 비싼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8.2km에 불과하고 총 사업비 투입 내역은 1조 4,469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타 규모의 민자 사업에 비해서 보통 5,500원에서 9,300원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거가대교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통행료 잠정 결정으로 해서 만으로 결정되어 있고 또 하나가 통행료 징수 기간의 문제인데요. 다른 민자 사업은 20년에서 3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년의 민자 사업 구간을 또 통행료 징수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담들이 결국 그 다리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이나 경남도민 또 부산 시민들의 그 부담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통행료에 대한 저항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통행요금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적정한 요금 수준은 뭐 어느 정도인지라는 그 의문도 생기게 되는데 김 의원님 현재 책정된 거가대교 요금 한번 평가해 주시죠. 현재 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제 민자 사업이라고 하면 거가대교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게 여타 건설된 민자 사업과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가대교처럼 1조 4천억 정도 총 사업비가 투입된 그 교량들의 민자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통행료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시민들의 정서라는 부분이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리를 이용할 것이 대다수 그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당초 협약에서 그 통행료 8,000원으로 산정했던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특혜적으로 체결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처럼 거가대교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많은 금액이 다른 민자 사업에 비해서 특혜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조건들로 말미암아 지금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산정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법인세 인하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금리 있을 때 책정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반영한다면 통행료는 적정선은 저희들이 다른 민자 사업과 비슷하게 7,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그 대다수 거제 시민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바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그 시민들의 요구나 내용에 맞게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의 그 통행요금에 대해 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에는 그 최소 수익률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적자 부분을 메워주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 현재 거론되고 있는 77.5%의 그 최소 수익 보장률이 적정한가라는 뭐 의문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MRG라고 하는데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법률상 정부 고집 사업을 제외하고 민간 제한 사업에서는 전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또 정부 고집 사업 같은 경우도 10년 이내에만 보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 제한 사업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과도하게 민자 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가대교는 당초 협약할 때 90%까지 최소 운영 수익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 잠정 협약상에는 77% 정도로 인하가 됐는데 과연 평가를 할 때 그러면 교통량 예측 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가 먼저 평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 영향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과다 계상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평가되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는 여러 가지 관광 수요들로 인해서 거가대교 교통량이 매우 증가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개통된 대다수의 민자 도로들이 그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해 3,700억 정도 되는 금액들이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마창대교라는 도로가 개설됐는데, 이 마창대교 같은 경우 80% 우리가 재정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통행량을 해보니까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 MRG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가대교 같은 형태도 지금 여러 가지 가수요 부분을 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직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논란의 가장 핵심인 통행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통행요금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네티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 거제간 거가대교의 과다 통행료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에 소요된 총 사업비 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각종 특혜 의혹도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가대교 논란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거가대교가 당초 시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민자 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요금을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 실린 서울경제신문의 관련 기사에는 수십만 명이 접속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상당수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통행요금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당하고 옳은 통행료라면 뭐라 안 한다. 하지만 왜 그런 통행료가 책정됐는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아이디가 해피걸인 한 네티즌은 요금이 너무 비싸다. 산정 기준과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서민이 봉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을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아이디가 산들바람님은 감사원 감사를 통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가대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무려 4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디가 포리포리님은 다른 민자도로들보다 운영기간이 2배에 달하는 데다 77.5%를 수익 보증해준다니 어이가 없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102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거가대교의 논란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거가대교 문제를 최초 계약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거가대교 완공 뒤 무려 40년 동안 운영하도록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GK 해상대교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요.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보면 거가대교 건설 사업은 IMF 직후인 98년도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기준으로 모든 공사비 금액이 산정이 됐고요. 정확하게 협약을 체결한 건 2003년 2월에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2004년 12월부터 60개월 공사를 기간을 72개월 공사 기간을 거쳐서 이제 준공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특혜적 조건들이 주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민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통행료, 그리고 또 징수기간,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MRG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자 사업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히 특혜적 조건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인하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가 상승률의 적용 시점만 하더라도 당초 공사는 2003년에 계약을 해서 2004년부터 시작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언제부터 적용을 했냐면 99년부터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면 물가 상승률은 공사 기간 동안에 급격한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고 건설 원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된 연도부터 보장해주는 게 일반적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당초 그 4,600원에 협약을 했지만 실제 통행료로 접속된 것은 5,500원으로 해서 19.5%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그가대교는 41.2%의 물가 상승률을 대비했다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공사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부담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그 그가대교의 그 설계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그 예상 차량 통행량이 하루 35,500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통행량이 과다 책정됐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 통행량은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행하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특성적으로 장래 예측 통행량을 예측해서 그것을 통행량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과대 통행량으로 산정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가대교 같은 경우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거제시의 인구라든지 부산시의 인구를 2018년이라든지 2012년, 그것도 2008년 기준으로 연도를 나누어서 증가 추세를 분석했는데 그 증가 추세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약 한 20% 정도가 가수요가 붙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와 부산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개발 수요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인구를 상당히 50만 이상 높였다고 보는데 그것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관광 수요까지 겹쳐서 약 150%, 160% 정도 되겠지만 실제 정산이 되고 안정화되면 약 70% 정도 선, 65%에서 70% 정도 선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결국은 MRG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가대교가 그 높은 통행요금 그리고 높은 최소 수익률 보장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그 가치도 한껏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최근 그가대교 운영회사 측이 개통 뒤 운영권을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공이윤을 통해서 시공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만 민자사업은 시공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운영수익을 통해서 그 이윤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 과정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그 민자사업자 간의 협약을 체결한 협약 내용을 보면 5% 이상의 지분을 매각 시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사가 만일에 시공이윤을 얻고 만일에 지분을 매각해서 관리 운영사에 매각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는데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 지분만 매각하고 가게 되면 결국은 시공사는 막대한 시공이윤을 창출하고 난 뒤에 도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국 가게 되는 일명 소위 말해서 먹튀라는 부분처럼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통행료라든지 최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통행기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후에 그 지분을 올바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그가대교 개통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돼 최근 통행요금 인하 등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거제 지역구 도의원에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그가대교 개통 범시민 대책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된 이유는 어쨌든 그가대교가 민자사업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계산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대교 개통을 통해서 거제 시민들이 그 모든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많이 함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출범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시민 서명 운동을 거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 감사의 주된 내용은 당초에 총 사업비만큼 민자사업자가 제대로 된 공사 금액을 투입하지 않고 거기서 과도한 시공 이윤을 착복했다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내용이나 이런 것이 원도급 금액에 비해서 약 50.2%에 불과한 것으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포함한 재료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걸 내역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들이 실제
그 민자 사업자가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사를 또 주무관청에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촉구를 통해서 그 총 사업비가 정말 민자 사업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재정립시켜서 그걸 통해서 통행료와 징수기간이 재산정돼야 된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또 그것을 범시민운동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가대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거가대교 시행사 측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통행료가 시민의 의견 들어서 통행 결정하는 게 방식이 아니고, 네네. 소사업에 들어간 거 갖고 하는 건데, 통행료 결정하면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시민들 얼마에 분양할까 물어보고 분양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권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감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이 자체가 사전에 해당 매점에서 사전 사업비 확정 방식으로 다 했던 건데, 모든 리스크를 갖추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해갖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에 이 공사를 하는데 그 불변가를 1조 4천억에 해서 불변을 해놔놓고 그게 돈이 더 들어가든지 모든 리스크를 사업자가 지기로 하고 사전에 협약하고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 이후에 그걸 실사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네. 저희들 사업이 들어간 거 하고 해서 저희 쪽만 결정한 게 아니고 부산시, 경상남도 그다음에 피맥이라고 그쪽 의견 다 해갖고 우리 들어간 사업비 갖고 이렇게 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들 얼마 받고 싶다 해서 얼마 한 게 아니고 들어간 거 갖고 해서 이제 다 나중에 있는 거죠. 거의 통행료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나와주신 김의원 의원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거가대교의 각종 논란 속에 현재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신데, 김 의원께서 어떤 개인적 소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 8대 도의원을 거치면서 제 닉네임이 김민자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남 내에서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라는 민자 사업을 최초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통행료가 20% 정도 인하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민자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민자 사업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분석 사례가 전국에서 최우수 지방의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은 민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민자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또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것이 민자 사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분석하기 너무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고, 지방의원으로서 민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국가나 아니면 또 민자 도로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고 올바로 된 이연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거가대교가 각종 논란 속에 지난 13일 마침내 개통이 됐는데요. 거가대교가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김 의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모든 민자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민자 사업자만 특혜적인 조건 속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민자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잘못하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빚을 전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지역 주민들이 서로 번영의 맛을 느끼는 것이고, 부산과 경남이 거가대교라는 개통을 통해서 서로 아우르면서 산업과 문화, 인력이 서로 교통하면서 양지역의 소통과 화합이 제대로 되는 다리가 되고 더 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집니다. 민자 사업은 당연히 수익이 목적이겠습니다만 그 수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어져서는 안 되겠죠. 지역경제 매거진 102번째 시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